안녕하세요. 주민 ESG 박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내고왕 보시나요? 이 내고왕은 어떤 기업을 찾아가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이 동아제약 편에서 성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에 달린 한 댓글 때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아제약의 성차별 논란과 이를 ESG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리스크는 항상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이 사건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내고왕에서 동아제약을 찾아간 이유는요, 이 여성용 제품인 탐폰이라고 있어요. 이 생리대 비슷하게 여성용품으로 탐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 동아제약에서 템포라는 제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요거에 있어서 이제 장영란 씨 아시죠? 장영란 씨가 내고를 하려고 찾아간 건데요. 동아제약 편에서 한 댓글에 이런 얘기가 달렸습니다. 동아제약 작년에 면접 보러 갔는데 여성인 나에게 군대를 간 남성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러면서 이런 성차별 의식이 만연한 회사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로 네티즌들이 모인 거죠. 어떤 이유였냐? 이 여성용품을 파는 회사인데 여성에게 물건은 팔고 싶으면서 여성차별은 하는 회사라면서 동아제약 이 템포라는 제품을 불매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동아제약의 다른 제품들 바카스나 그리고 포카리 스웨트 같은 제품들까지 다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아주 거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국내의 탐폰 시장은 국내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 동아제약의 템포 이외에 유한양행 그리고 나트라케어 등 한 4가지 회사에서 6가지 종류의 제품이 나오는데요. 전체 여성 인구 중에 탐폰을 쓴다는 여성 비율이 한 25% 정도예요. 25% 여성 점유율을 이 템포가 압도적인 1위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향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차별 당했다라는 당사자 댓글에 동아제약 사장이 직접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단 당사자는 최호진 사장의 댓글에도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동아제약의 말로는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던 이유는 당시 이런 호봉적인 부분에서 당사의 임금 체계를 바꾸려고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이 군 가산 특별제였기 때문에 사회 현황과 관련된 이슈를 물어본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성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사과한다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에도 이 당사자는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라면서 본인은 이 이슈를 성차별로 자각하지 못하는 이 동아제약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여전히 이런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사과문의 진정성을 담아서 다시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아제약은 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인사 담당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회사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좀 빨랐어요. 피드백을 하루 만에 달기도 했고 인사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도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사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불매 운동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ESG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동아제약의 문제점은요, 여성용품을 파는 데 있어서 젠더적인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SG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되는 ESG 활동을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환경보호, 이 탄소 감축을 제일 먼저 1순위로 생각을 해야겠죠. 이 석유화학 기업이 ESG를 한답시고 갑자기 인권운동을 펼치거나 갑자기 수자원을 보호한다고 하거나 이런 게 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제일 자사의 사업과 관련되는 핵심 이슈를 중대성에 올려놓고 ESG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동아제약은 그런 게 잘 안 됐다라는 게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일 문제가 젠더 이슈에 민감하지 못했던, 이 성차별 이슈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조직 문화가 잘못돼 있었다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동아제약의 남녀 여성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식의 기업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제 자플래닛을 참고해서 좀 살펴본 결과 전사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거기다 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이고 군대적이고 수직적인 기업 문화는 남녀 상관없이 아주 문제인 기업 문화라고 꼽았어요. 찾아보니 이 자플래닛 기준 사내 문화는 5점 만점에 2.6점, 이 전체 기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3점 정도로 나타났고, 이 기업의 단점으로 가부장, 수직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달린 댓글을 보자면 보수적이고 군대 문화가 강하다, 수직적 문화가 강하다라고 평했고, 여자가 다니기엔 가부장적 분위기라 힘들다, 수직적 군대식 기업 문화에 남녀 차별이 심하다, 정의론적 발언을 들은 적 있다 라는 리뷰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남성도 불만을 표했어요. 왜냐? 여성에 대해서는 칼퇴근을 허락하는데 남성에게는 힘든 일 그리고 열정페이적인 측면을 좀 강요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이 이 수직적인 분위기가 성별에 관계없이 다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동아제약이 인사팀장 한 명에게만 정직 처분을 내렸잖아요. 이게 먹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조직 문화가 문제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 사람만 찍어내기를 해서 징계 처분을 내린 게 진정성 있는 대응이라고 느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중들은.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 공시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기업들이 ESG 공시를 굉장히 망설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내부의 속사정을 드러내면 너무 리스크적인 부담이 크다. 이 정보를 공시해서 공격을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공시를 하지 않아서 이번 동아제약의 사태가 더욱 일파만파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차별 논란을 제기한 당사자의 댓글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동아제약이 명확한 남녀 고용 수치라든지 자사의 그런 이 인권에 대한 인식, 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공시 자료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ESG 공시를 했다면 이 동아제약이 남녀 고용비가 얼마고 여성 임원수가 얼마고, 그래서 이런 전사의 리스크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고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인사팀장에게 뭔가 주의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면요, 기업 전반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기업 전반적으로 수직적인 문화가 아주 강하다라는 글쓴이의 댓글에 만약에 정보를 공시해서 동아제약의 우리의 남녀 비율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여성의 성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지점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으니 그런 악의적인 해석은 좀 삼가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욱 이 기업의 주장이 신빙성 있게 대중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거를 내면서 ESG 정보를 공개를 하면요, 어떻게든 이 전사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연한 조직 문화로서 수직적 군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었던 지점인 거예요.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든 이 문제점이 감지되는 신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제약 당사는 본인의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중이 바라보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바라보는 기업의 문제점과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눈높이 차이가 나버린 거죠. 이랬기 때문에 더욱 동아제약은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제약의 이번 성차별 사례는요, 이제 기업이 ESG 대응을 왜 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ESG 대응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공개는 단지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동아제약같이 꽁꽁 숨겼다가 이 비지항공이란 곳에서는 성차별로 직원 징계받은 적도 있다라는 기업의 문제를 더욱 파헤치기도 했거든요. 쉽게 어디서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숨겨도 숨겨지지 않을 바에는 먼저 터놓는 전공법을 실시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SG 정보 공개는 그래서 필수화가 돼가는 거고요. 더불어 이 동아제약의 사례에서 한 단계 더 높은 ESG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ESG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느 영역의 강점, 어느 영역에 가장 취약한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와 연계된 활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제약의 경우 이 소비자를 상대로 파는 거기 때문에 인권 영역에 방점을 두고
두고 젠더적인 측면이나 예를 들면 뭐 바카스,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런 약품들로 더 넓혀서 이 소비자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우리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어느 이해관계자가 가장 중요한지 정해서 그거와 관련된 ESG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라면 최근 인권 경영 선언을 하고 이 인터넷상에서 혐오의 문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회사가 가장 강점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곳은 S, 즉 인권 쪽인 겁니다. 인권 중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다양성 존중이라는 섹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근데 카카오도 이 직원의 인사평가에서 직원들이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살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S 측면에서 약한 부분을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코어적인 사업과 관련 있는 ESG 지표를 선정을 해서 이 지표를 중점 관리해야 되는데 동떨어진 것을 관리하거나 이 연결된 지표 중에서 인권 분야에 속하는 다른 이슈가 터졌어요. 이럴 때는 더욱 이 기업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ESG 전반적으로 활동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먼저 기업이 하셔야 할 건 자사의 그런 사업과 ESG 지표 중 어느 곳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부터 살리는 겁니다.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ESG 이제 투자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외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이 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사실 성차별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 외에도 이런 어떤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커피를 파는 데 있어서 공정무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착취한 원두를 파는 커피 전문점에게는 MZ세대의 경우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된 소비자들의 인식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업분들 꼭 이 ESG 경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